이거를 교육장에서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장에서 교육 배워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현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집수리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제가 노동을 해서 벌면 한 달에 한 1,500에서 2,000, 매출로 따지면 한 8,000에서 1억 나와요. 여기 보면 또 그러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저 실리콘을 걷어낼 생각이고, 다 걷어내고 틈새 일단 우레탄 폼을 써야 되고,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찾아와요.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탈북민이 찾아와서 지금 창업을 했어요. 일하는 기술자는 많은데 이걸 영업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오산에서 집수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한준이라고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 10년 됐죠. 10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저는 집수리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를 하면서 그걸 교육으로 풀어서 교육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아침에는 일단 오늘 사무실에 폐기물 처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봉구로 잠깐 갔다가 창틀을 교체하고 나서 누수가 많대요. 그래서 그 현장 확인하고 다시 이제 일산으로 갔다가 그거 빨리 끝나면 마포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차 타고 갑니다. 어제 밤 11시 넘어서 돌아가지고 차가 좀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실까지는 한 5분 거리?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하는 날. 엄청난 차량들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전국에서 수집해온 폐기물. 요게 보통 한 1, 2주치 폐기물차가 4대 들어왔네요. 요거는 이제 재활용. 한 2일치, 3일치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뜯어와서 여기 두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와서 재활용해서 가져가시죠. 이게 집수리 하면서 나온 폐기물인가요? 그렇죠. 요거는 싱크볼, 설거지통. 요즘 이제 사각볼로 바꾸는 게 또 추세죠. 그거는 렌지우드, 요거는 수도꼭지,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전국에 있는 재미난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 사무실 겸 교육장. 어제 저희가 창업 설명회 해가지고 창업 설명 여기 위에 2층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고깃집에서 실제로 리얼하게 뜯어온 철거한 물건들. 그러니까 이런 걸 뜯어와서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이걸 리폼하는 거. 방을 내고 붙이고 자르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천년대에서 교육을 하든지 뭐 필름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육센터랑 다르게 100% 현장감 있게 실전 교육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실내 사무실. 근데 중요한 건 내 자리는 없어요. 중요한 시스템은 내가 이 자리에 없어야 잘 돌아가야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직원들이 사람들 관리하고 데이터 만들고 하고 있죠. 지금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전 무역회사 다녔습니다. 무역회사 한 8년 다니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무역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무역회사 월급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월급 300만 원이면 시간당 10,000원짜리 인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신 분이 3시간 만에 25만 원 받아갔거든요. 그럼 시간당 8만 원이잖아요. 저보다 8배 더 버시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기술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7번 따라갔죠. 그러고 나서 블로그 적고 인터넷 마케팅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집수리 하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바로 배우게 되신 거예요? 아니, 뒤에서 열심히 지켜봤는데 장비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원가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뭐 할 거냐. 봄에는 세탁기 청소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청소해야 되고, 후드 해야 되고, 가스레인지 해야 되고, 수도꼭지 해야 된다더라고요. 일이 많냐고 물어봤죠. 그 일 어디서 받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역으로 내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자기한테 전화했냐. 나는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다 쇼핑몰로 돈 벌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블로그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고민을 한 2주 동안 하다가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나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분을 만나서 교육비 드리고 그분을 쫓아다녔죠. 그분이 원래 교육하시는 분이었나요?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쳐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고, 같이 차 타고 현장 다니고, 그러면 그걸 또 촬영을 해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나는 투잡을 했으니까 토요일마다 따라다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넷에 올리고. 근데 그렇게 한 2주 동안 올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잘 되신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잘 됐어요. 직원은 몇 명 정도 있으신 거예요? 전 직원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대표. 월급 주는 게 아니고요. 성과제. 그래서 지금 저 포함해서 한 210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물고기 잡아서 주진 절대 안 해요.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현장은 무슨 현장인가요? 지금 가는 현장은 1층 아파트인데요. 창문을 바꿨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업체들을 못 믿겠다고. 제가 원래 누수 방수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믿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겠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누수 현장. 샤시를 바꿨대요. 근데 보다시피 지금 저기 다 떠 있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괜찮은데 여기 안쪽은 저기 다 떠 있어요. 그럼 뭔가가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지. 여기 보면 또 그러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시멘트 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저 실리콘을 걷어낼 생각이고, 다 걷어내고 틈새 일단 우레탄 폼을 써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밖에 나와서 봐야 돼요. 이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근데 다행히 1층이니까 떨어져도 밑에 집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만약 2층 3층이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하자보수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안쪽에 마감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우수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물줄기가 보이죠. 여기서 떨어지잖아.
위에 집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측해보면 위에 집의 요 주변에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여기 지금 범인이 보이네요. 보이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일단 여기를 좀 잘라낼 거예요. 다 잘라내고 여기서 폼을 쏠 건데 요건 요 밖에서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요렇게 물줄기가 하나 보이죠? 위에 집 양해 구하고 들어가서 밑에 집 현재 요런 상황이니까 요 주변으로 실리콘 코킹 작업을 좀 하겠다. 원래는 위에 집 써야 돼요. 근데 위에 집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 어차피 여기 실리콘 다시 쏴야 되니까 그때 양해 구하고 올라가서 쏘면 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작업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작업 못하죠. 오늘 작업 안 하는 이유는 겨울에 하면 양생이 안 돼서 또 하자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밖에 한번 보고 봄에 와서 해야죠. 소비자가 일단 문의가 오면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현장 한번 답사해줘야 돼. 와서 어떤 브리핑이나 해주면 고객들은 좋아해. 요거는 여기서 사다리를 받치고 올라가서 여기 연통 굴뚝 옆에 있는 저 난간에 실리콘 코킹을 다 해줘서 해결하는 방법 하나. 반대로 저 위에 집 시래기 밑에 있는 조기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주면서 위에 집 난간 또 한번 코킹을 해서 쏴줘야 돼요. 피해는 우리가 입었지만 할 때도 그냥 같이 덮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처음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가리막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요거 제작해서 덮어가지고 비 안 들어오게끔 막으면 돼요. 다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네, 이제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집에 화장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액세서리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경매하는 팀에서 받은 물건이라서 그 화장실을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 작업을 했고, 이제 액세서리, 여기 샤워기, 여기 세면대, 여기 변기, 여기 이제 선반 이렇게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분은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하고 여기 앵글웹을 일단 바꾸는 것부터. 요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경매 투자도 하시는 거예요? 경매 투자하고 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9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빨리 수리해서 또 임대 받아야죠. 경매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전 작년부터 했죠. 이제 2년 차. 현재 우리가 이거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 저희가 이제 다 뜯어 고치고 새로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전등 바꿔주고 싱크대하고 다 끝나면 도배를 새로 한번 하겠죠. 바닥은 지금 천연들에서 했는데 백화가 너무 많이 있고 오염이 많아서 광을 낼지, 데코 타일을 깔지, 카페트 타일을 깔지 그런 걸 해결하겠죠. 이렇게 화장실 리모델링 하시면 하루에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요거 보통 하루에 한 100만 원. 근데 여기는 3일 정도 작업이니까 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루 만에는 끝나지 않나요? 일단 철거가 하루, 그다음에 이튿날 다시 보양하고 붙이고 3일차 액세서리 설치하고 마감하고 한 3일 걸려요. 자, 이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메다당 계산하면 돼요. 메다당. 이거 보면 이제 벽체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하나 만들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요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작업 시간 얼마나 소요돼요? 이건 하루 만에 끝나요. 철거 당일날 하고 바로 설치하면 끝나니까. 그럼 하루에 최대 현장 몇 개까지 가보셨어요? 최대 많이 갔을 때 8개. 지역은 그러면 그쪽에 몰려 있나요? 몰리게끔 잡아요, 스케줄을.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죠. 대표님은 이제 작업 안 하시나요? 저는 뒤에서 지켜만 봐요. 지켜보다가 막히면 해결해줘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러 오는데요. 내가 다 하면 이분들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뒤에서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가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현장 가서 하는 거 실전적으로 연습을 해봐라. 제가 하면 아무래도 시간 좀 빨리 단축은 되겠지만 그럼 내 후진 양성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문이 쳐졌었어요. 그래서 문 다시 끼웠고, 이거 나오면 알겠지만 데크, 원래 나무로 된 데크가 있었어요. 저거 다 철거한 거고,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합성 데크라고 나무결 무늬의 폴리카보네이트의 합성 데크를 가지고 설치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거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요거는 한 1,500만 원 나와요. 왜냐면 일단 자재 원가가 한 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데크를 보다시피 작은 게 아니라 넓어요. 엄청. 그리고 밑에 보강을 또 엄청나게 넣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페인트 작업도 새로 했어요. 페인트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받나요? 한 350만 원 나왔죠. 이 건물 전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집수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집수리가 제일 좋은 건 평생 오다 걱정 안 하고 해도 돼요. 저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한 사이에 벌써 이분들은 앵글을 설치했어요. 이거를 교육장에서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장에서 교육 배워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현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현장 가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 또 일하면서 저 봐요, 지금. 일하고 있대, 저 봐요. 현장 다니면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다들 뭐냐면 일을만 열심히 일만. 일은 그 다음 문제야, 지금 해보니까. 일하는 기술자는 많은데 이걸 영업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다. 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집수리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제가 노동을 해서 벌면 한 달에 한 1,500에서 2,000? 매출로 따지면 한 8,000에서 1억 나와요. 대표님 많이 찾아오시나요? 어제도 한 17명 왔다 갔죠? 2024년도에 창업 설명회 때 지원하신 분이 한 1,100명. 그 중에 758명이 왔다 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창업은 다 하지 않습니다. 한 15%에서 20%? 150명 정도 창업한 것 같네요. 그거 좀 이따 세면대부터 고정시키고 나서 설치하면 돼요. 지금 그거 풀어놓으면 해결 안 돼. 일단 다리 세우고.
지금 세면대 설치 전에 위치 잡고 수평 보고 뭐 여기에 맞춰서 고정 작업을 하겠죠? 수평 맞추는 게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그 수평 안 맞추면 큰일 나요. 물이 자꾸 안 내려가잖아요. 혼자서 이런 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나요? 있죠. 나중에 되면 다 혼자 해요. 근데 나는 가능하면 2명이서 하라 그래. 혼자 일하면 멘탈 나가요. 계속 저러고 있어요 지금 일반인을 전문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일반인을 전문가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 직접 사진 찍어서 직접 블로그 해서 직접 마케팅 해라. 그 사이에 벌써 저기 해바라기 샤워기 바디를 설치했어요. 지금 일은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죠. 집수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단 좋은 점, 누구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이 너무 많다. 세 번째, 그날 끝나면 그날 페이가 들어온다. 네 번째, 벤츠 타고 다닐 수 있다. 다섯 번째,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찾아와요. 해외에서 어떻게든 보고 찾아와서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탈북민이 찾아와서 지금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나이 77세 어르신께서 하겠다고 찾아오신대요. 그분 목표는 85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하겠다는 사람은 살리자는 게 주의거든요. 한번 해보자.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해보자.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 인생의 목표가 또 하나 생겼죠. 그분을 어떻게 성공시켜볼까. 나는 사람을 성공시킬 때마다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집수리하면서 좋은 집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집을 많이 만나면서 부자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것을 인생 팁을 주시고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사업 아이템을 줘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갔던 집 중에 대학교 병원 교수님 만나가지고 저희 와이프 치료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느 집에 갔는데 하루 종일 부동산 얘기하셔가지고 그분 믿고 제가 신혼집 팔고 이사도 했죠. 그리고 어떤 집에 갔더니 또 주식한다 그래서 내가 주식 사서 돈 좀 버는 적도 있었어요. 좋은 점만 있지 않을 것 같은 단점도 있나요? 있긴 있는데, 일단 첫째,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수리하면 진상고객 어떻게 하냐 물어보거든요. 나는 이때까지 내 경험상 제일 힘들게 했던 집이 16번 갔던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분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집수리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할 줄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 됐지. 제일 중요한 거 긍정적인 사람. 둘째, 실행하는 사람. 항상 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유튜브도 얘기해요.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 전화 오잖아, 교육생이. 그럼 또 전화 받아서 설명해줘야지. 여보세요? 사진도 보내주고. 일단 위에 있는 저 거치대 2개 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일러를 잠궈야 돼. 밑에서 나온 배관 2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몽키질에서 풀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사서 오세요. 이제 현장에서 하다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또 내 경쟁업체잖아, 이렇게 따지면. 근데 나는 경쟁을 생각 안 하고요. 우리는 협업이고 우리는 파트너요. 경쟁이 아니고 나는 공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자. 대한민국의 집이 통계청 자료 보니까 2천만 가구가 넘는데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70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냐 우리가. 집도 수리해야 되지, 집합도 수리해야 되지. 그러면 내 생애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보통 잘 되는 사람들은 일단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나눠주려고 하고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번 돈 가지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또 투자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부정적이다. 두 번째, 실행을 안 한다. 세 번째, 알려줘도 안 한다. 그리고 그분들을 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으려고만 했어요. 월급을 받았든 어떤 행동을 받았든 자기들이 창조를 안 해. 그리고 안 된다 그래요. 한 번 돌 던졌는데 저기 있는 전봇대를 맞출 확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저 전봇대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던져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던져보고 안 된다 그러고 아, 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퀄리티는 높아지고 시간은 더 단축될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큰 돈 벌려고 해요. 워라벨은 어때요? 저는 지금 오라벨 좋죠. 근데 지금보다 좀 더 좋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저렇게 돌아가니까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방법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나 일 시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지금 이 생활도 만족하고 살아요. 이 직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실행하세요.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집수리 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창업했을 때 저는 최초에 배울 때 200만 원 주고 배웠어요. 그때는 제가 세탁기 청소했으니까 그때 장비 또 중고로 샀거든요. 50만 원인가 7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0만 원으로 시작했네요. 지금까지 집수리 한 게 저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4,000개 정도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는 블로그가 10개, 유튜브가 5개, 인스타가 1개, 그다음에 틱톡, 페이스북 등등등 각종 SNS를 다 하죠. 제 인생 스토리를 보면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뭐 마루 했다가 페인트 바르고 교육하고 엔지니어스톤 수리하고 낙찰도 받고 싱크대 떨어진 거 수리도 하고 보일러도 했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세상에 없는 변기도 잘라서 변기도 만들어줬고 붙박이장 철거도 하고 가구 리폼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물어보는 게 주특기는 뭐냐? 없다. 소비자가 믿고 나를 맡겨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해결해줬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한테 그 모든 기술들이 다 와 있더라.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 행집사 채널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노하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구독자가 지금 곧 있으면 2,000명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구독자 좀 늘다가 결국에 내 노하우를 방출하는 시점부터 구독자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고 문의가 많이 와요. 오늘 또
지금 유튜브 보고 연락 온 게 한 3통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집수리를 배우고 싶다고 연락 온 사람도 있나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 보고 오신 분은 집수리 하겠다는 사람들이고 유튜브 시장은 기술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최근에는 인스타 보고 또 좀 한두 명씩 많이 오고 또 요즘 틱톡 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 예전에는 블로그만 잘하면 됐어요. 지금은 각종 SNS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분업화를 좀 많이 시키고 있죠. 대표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계시나요? 돈 많이 벌죠. 저한테 배웠던 분 중에 이번 달에 순수익이 한 7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7천인가요? 한 달에 7천만 원 벌었대요. 117년 만에 눈이 왔잖아요. 그 제설 작업이랑 벌목 작업이랑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자기 노동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 팀플레이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성공한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오히려 자극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럼 대표님은 최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보셨어요? 최대 많이 벌어봤던 거는 한 1억 벌어본 것 같습니다. 순수익인가요? 네. 집수리도 해야 되고요.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요. 유통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도 해야 되고요. 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제 혼자서 버는 게 아니고 팀으로 많이 벌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 벌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저는 한 3천에서 5천? 내년에는 그걸 이제 자동화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세면대 설치를 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욕실장, 변기 설치하고, 여기 코너에 코너 선반 설치하고, 실리콘 쏘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가장 어렸던 적이 있죠, 당연히. 나도 사람인데. 집수리 하면서 제일 어렸던 건 일단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태양광을 내가 수리해야 된다는 거.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근데 돈은 당연히 안 남았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일단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어요. AS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AS 걸릴 때마다 멘탈 나가요. 근데 그거를 결국엔 또 하면 된다. 또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경험이 됐고 해결하더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기업 회장님 집을 좀 가본 거. 고객 정보를 잘 없어요. 처음에 갈 때는. 근데 그 집에서 또 의뢰를 하고 또 의뢰하면 이제 고객들이 커피 한잔 하자 그래요. 그분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분들 인생 스토리 듣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분들 공통점은 다 사업하고 계세요. 직장인은 없나요? 타워필레스에서 만났던 분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내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그래도 1,000만 이상 벌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많이 버네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고객님은 어떻게 하면 타워필레스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열심히 레버리지를 썼다. 그럼 내가 물어봤지. 월급으로는 안 되지 않냐? 그럼 부동산 했냐? 주식 했냐? 코인 했냐? 그분 말 다 했다. 이게 정답이구나. 그분은 부자 출신이 아니었어요. 성장해서 성장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지금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수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계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오는 거는 비수기 없는 싱크대 쪽이 제일 좋아요. 그걸 제일 많이 받으려고 마케팅을 하죠. 중요한 건 겨울에 지금 춥잖아요. 그럼 겨울에 보일러 수리하면 보일러 꺼야 되잖아요. 비수기가 없어요, 싱크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수리하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되나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돈 되는 거는 일단 광택 복원이나 크랙 복원, 그리고 상부장 교체. 요즘 그렇게 상부장이 무너진 집이 많아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싱크대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 쾅쾅 닫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안에 보면 경첩 2개가 있거든요. 얘는 탕. 2개 다 이렇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탕탕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천천히 닫히죠. 한 개는 탕탕, 한 개는 스무스하게. 뒤쪽을 보면 달라요. 얘는 유압 스프링 들어가 있고 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에 혹시나 싱크대 경첩에서 문이 쾅쾅 닫힌다. 그 2개 중에 한 개만 스프링이 들어있는 걸 교체를 하면 일단 오래 가요. 보시면 주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조절하는 거. 자, 이거를 지금 감으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렇게 문이 위아래가 안 맞아요. 벌어지고 좁아지고. 여긴 너무 많이 벌어졌죠? 요걸 가지고 문 좌우를 조절하는 겁니다. 단수당이 고정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나사 가지고는 문 앞뒤가 조절이 됩니다. 위아래 조절하려면 이 본체 2개를 가지고 풀었다 잠그는 거에 따라서 이 높이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전동 드릴 말고 그냥 드라이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에서 누구나 맞춰서 할 수 있는 팁.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고무가 이제 노후된 거. 이건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다른 소리가 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WD-40이라는 걸 뿌리는데요. 그러면 저기 있는 녹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반드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뿌리는 그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뿌려가지고 저기 기름칠을 좀 해줘야 오래 갈 수 있고 녹도 안 생기고 소리도 안 나고. 셀프로 하다가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또 전문가를 찾는 또 꿀팁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꼭 보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 3개월,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제일 좋더라. 그렇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목표는 학교 만들고 싶어요. 집수리 기술학교 플러스 마케팅 학교 플러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생 스토리를 학교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인스타도 보고 있고 릴스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반드시 실행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뭐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전하세요.